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6월 9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번 하시듯이 이번에도 키워드 세 가지로 좀 준비해 오셨죠? 예. 네, 요즘 일단 코인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좀 섞어서 예. 이번 주에 좀 핫한 소식을 모아봤는데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루나 다음은 누구? 약간 요건 나쁜 소식 좀 같네요. 부정적 소식이죠. 예. 네, 두 번째 소식은 클레이튼에 뜬 겨박지. 요것도 악재네. 네, 이제 마지막은 좋은 네. 소식입니다. 넥슨 코인도 뜬다고 예.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새로 넥슨에서 뭔가 나오나 보네요. 네. 예, 이걸 하나하나 그럼 이슈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나 다음은 누구입니다. 루나 테라 이 폭락 사태 지난달 초에 있었죠. 네. 예, 요 그다음 다음 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루나는 99% 가격이 이제 고점 대비 무너져가지고 네. 굉장히 큰 투자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정부에서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네. 조심스럽긴 한데 음. 루나랑 같은 사례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네. 루나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코인들이 있고 최근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또 그런 영향도 있겠지요.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네. 알트코인 안에서 좀 안 좋은 이슈들 갖고 있는 시총 상위 코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이슈를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러시아판 이더리움이라고 있습니다. 웨이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름은 좋은데. 예. 이 웨이브가 약간 그 코인 투기하시는 분들의 가장 그 사랑하는 코인 중에 하나인 게 네. 개당 그 고점 가격이 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또 8,000원, 9,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상당히 변동폭이 크군요. 그게 불과 이제 두세 달 사이에 음. 벌어진 일인데 또 다시 12,000원까지 오르고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지금 급등락을 거의 상한가 하한가를 더한 수치만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가격 변동이 되게 커요. 약간 투기성이 짙어 보이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근데? 그래서 언론에서 근데 웨이브에 네. 대해서 기사를 거의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웨이브에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음. 이분들도 강성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사실 기자들도 되게 좀 조심스럽게 취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게 네. 일단 이름을 러시아판 이더리움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 정부 또 러시아에 있는 이제 큰 민간 기업들이랑 제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러시아에 거점이 있는 개발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동유럽 쪽에서도 사실은 그 민간 기업들이랑 제휴 수식이 되게 많아서 러시아판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네, 이게 운영도 대부분 이제 러시아 분들 또 러시아에 가까운 분들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투자는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투기성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몰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웨이브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자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사실 USDN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나 사태가 문제가 됐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따로 네. 있었고 이 가격에 어떤 맞추기 위해서 그 패깅이라는 연동 구조가 깨지면서 이제 무너져서 뱅크런이 일어난 건데 네. 웨이브가 딱 뱅크런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우나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는 비슷한 없으나 구조다야 이런 게 좀 네, 위험적인 요인이다.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없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뭐 대놓고 사지 마라 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뱅크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 투자자가 좀 조심해야 된다. 러시아판 이더리움인데 왜 한국 사람들이 사고 있느냐라는 거를 좀 알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예. 최근에 가격이 10분의 1 토막 났으니까 투자자 피해들도 많으실 테니까 한번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또 제2의 이더리움이라고 있습니다. 솔라나라고. 네, 솔라나 제2의 이더리움. 네, 이것도 불렸죠. 아마 네. 많이 아실 거예요. 또 국내에서는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게임사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 이제 SM 엔터 또 이 솔라나랑 제휴를 맺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솔라나가 지난 1일 날 약 4시간에 걸쳐서 블록 생산이 중단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블록 생성이 중단됐다라는 건 네트워크 정지가 일어났다는 거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절대 외부 계속 공격에 블록이 생겨야지 그렇죠. 이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런데 중단됐다. 네, 네트워크 네. 셧다운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진짜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10여 차례 올 들어서만 예.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과거 장에는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보안업계랑 개발업계 분들에게 좀 여쭤봤어요. 솔라나 사태에 대해서. 과거에는 디도스 공격에 따른 외부 충격이 많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내부 버그 이슈 같다. 이렇게 많이 의견들을 모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노드와 노드 간에 그 일종의 그 거래값인 트랜잭션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고 네. 이것 때문에 셧다운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블록체인의 뭔가 완결성 측면에서 제대로 안 움직인다 그러면 불안한 거네요. 불안하다라는 거죠.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워낙 이더리움의 어떤 그 이더리움이 사실 좀 이렇게
일반 기업들이나 음. 민간인들이 쓰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UI나 UX, 그 이용자 환경도 좀 어렵고 또 수수료도 많이 수수료도 나온다고 많이 그러는데 나오고 또 예, 영어 솔라나는 좀 기반이고 그래서 싸다고 그랬죠, 수수료가. 국내 기업들이 또 이더리움은 재단이 이거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라 음. 어떻게 어느 법인이 있어서 누군가 법적 책임을 지고 음. 기업 비즈니스 하기에는 사실 이더리움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솔라나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이게 개당 3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음. 5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음. 이것도 6분의 1 토막 고점 대비로는.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이 솔라나랑 제휴를 맺은 분들이 꽤 많아서 약간 불안불안하다. 또 이게 또 이슈가 있군요. 네 그래도 워낙 똑똑한 개발자들이 음. 많이 모여 있는 이더리움을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악재를 잘 딛고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런 네트워크 불안정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예.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도 라이트코인도 이슈가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지금 거래소들이 다 예. 퇴출시키는 분위기던데요, 보니까. 이게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 초반에 이제 2017년 말에 음. 국내에서 붐이 일었을 때 비트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뭐 이런 순으로 투자를 많이 할 정도로 국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코인 중에 예. 하나였고요. 또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라이트코인이랑 제휴를 많이 맺어서 사실 굉장히 큰 주류 시장을 형성했던 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라이트코인이 이제 민블 럼블이라는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예, 이름이 민블 재밌네요. 윈블. 네. 예. 이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익명성 기능이 강화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인의 수발신을 알 수 없게끔 흔적을 지우는 일종의 그런 형태의 업그레이드인데 요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는 다크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다크코인이라 하면 일단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에서 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나라도 금융실명제처럼 예. 코인도 일종의 실명 거래를 해야 된다. 수발신이 명확하게 누구로부터 누구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서 뭐 북한이나 뭐 이란이나 이런 그런 국가들에게 그 불법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또 미국 중심의 생태계에서는 절대 다크코인은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막 퇴출을 예. 다 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군요. 다크코인을 이미 예. 많이 퇴출을 했는데 네. 라이트코인도 지금 퇴출 물망에 올라서 지금 음. 잇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했고요. 국내 5대 코인 거래소가 전부 다 일제히 상장 폐지를 결정한 굉장히 드문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 뭐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주류 거래소들은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몇몇 투자자분들은 왜 우리나라가 먼저 앞서서 이러냐, 도대체 뭘 잘못했냐 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상폐 빔이라고 있습니다. 네. 상장 폐지하기 전에 갑자기 가격이 뛰는 그러니까 이게 시세 조작 세력이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인데요. 조심해야 된다. 라이트코인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된다. 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예. 네,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또 유명하죠. 이거는 또 해외 이제 네, 세계 예, 1위 주로 코인 거래되는 거래소인 코인이죠. 바이낸스가 최근 SEC의 조사 물망에 올랐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바이낸스는 지금 조세 피처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금융시장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수가 되게 없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이게 미국 금리 인상기랑 맞물리면서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규제도 좀 강화한다는 얘기가 규제도 있죠.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죠 실제로. 그런 분위기에서 SEC가 직접 조사를 하겠다. 불법 자금의 상당수가 바이낸스 코인 또는 바이낸스 쪽을 흐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자오 창펑 바이낸스 창업자의 오너가 트위터에 불법 자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있긴 있다는 얘기네 또. 네. 전 세계적으로 예. 코인 시장에 있는 불법 자금은 있을 수 있으나 이건 굉장히 억측이다. 이렇게 트위터를 올리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네, 요새 하여튼간 좀 지금 코인 전반적으로 시장- 예. 예, 코인 시총 상위 코인들 외국 코인들이죠. 들의 악재 뉴스가 계속 빗발치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네.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누나 다음은 누구 얘기를 네. 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크레이턴의 겹 악재 뭐 이렇게 또 들고 오셨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대표 토종 코인 또 카카오의 클레이하고 예, 클레이튼. 클레이튼이 최근에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음. 얘기를 사실은 이제 저희가 4월에도 한번 다뤘었고 네. 5월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저희가 이거 5월에 다뤘을 때 클레이 가격이 이제 700원. 그러니까 고점이 이제 5,000원이었는데 700원까지 떨어져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다시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400원대까지 네. 빠졌던데 한 달 새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새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 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클레이가 유독 많이 빠지고 음.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어떤 악재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5월에 방송했을 때도 클레이튼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음. 또는 국내 서비스들이 많이 쓰고
외국 프로젝트들이 거의 안 들어왔는데 음. 이마저도 국내 파트너사들이 이탈하면서 갈 길을 잃었다. 음. 그래서 카카오가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클레이를 발행을 했는데 음. 정작 글로벌은커녕 내수에서도 음. 집토끼를 뺏기고 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음. 사실은 클레이튼이 수수료를 최근에 내리고 음. 굉장히 기존의 파트너들이랑 개발사에게 스킨십을 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화해 제스처를 취했는데 음. 또 악재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레이튼 기반으로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크로노스 다오라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건 뭐 카카오가 하는 건 아니죠. 카카오 생태계 입점에 있는 파트너사인데 여기 안에서 이제 내부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루나도 사실은 이게 물고 물리는 프로젝트가 있으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진 다단계 구조였는데 네. 요 프로젝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가 연달아 청산이 일어나면서 클레이튼 디파이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에다가 이제 돈을 맡기는 걸 예치라고 하는데 네. 영어로 이제 TVL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TVL이 몇 프로가 줄었어?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 달 새 한 40% 정도 TVL이 빠졌다고 해요. 제가 이걸 좀 수치로 통계를 뽑아 보니까 일단 이 클레이튼 생태계의 핵심 코인이 클레이인데 네. 클레이의 일간 거래량은 4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시총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한 50번째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코인인데 총 발행량을 애초에 계획했던 거는 그러니까 총 공급 계획했던 코인이 100억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107억 개입니다. 이게 더 많아요? 7억 개가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클레이 코인의 총 개수는 30억 개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그러니까 70억 개는 재단이 갖고 있고 30억 개가 시중에 풀린 건데 네. 원래는 20억 개 초반이었다가 지금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굉장히 유통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크로노스 다오 횡령 사건이랑 갑자기 왜 이렇게 유통량이 늘어났어?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네. 제기를 하면서 가격이 지금 끝모르게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클레이튼에도 좀 문의를 했는데 우리가 판 건 아니다. 재단이 판 건 아닌데 일부 특정 카카오 초기 투자사가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네. 누군지 이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아직 카카오와 확인은 안 돼 있다. 네 아, 확인 예. 제가 왜냐 그쪽 지갑을 추정은 할 수 있으나 거기에 공식 입장을 물어본 건 아닌데 카카오와 손을 잡은 몇몇 기업들이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약간 일종의 보호 예수가 풀려서 주식을 파는 기관들의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파트너사가 팔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예. 카카오 클레이튼의 전반적인 어떤 그 경쟁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들이 파는데 우리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연쇄적으로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종 그 블록체인 그렇죠. 프로젝트인데 가장 좀 큰 잘 됐으면 프로젝트인데 좋겠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크로노스 다오라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 코인 개발사에 카카오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크러스트가 투자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크러스트는 지금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네. 창업주가 직접 경영을 맡고 있는 쪽 법인인데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개발사들을 직접 크러스트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능력마저도 좀 떨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네. 카카오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시세가 빠지면서 물론 루나 그렇죠. 사태 지금 이후로 코인 네. 시장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안 또 좋으니까 영향받은 것도 있을 네, 그래서 거잖아요. 조금 많이 빠지는 부분도 있어서 음. 일단은 우리를 좀 믿고 기다려 달라라는 음. 건데 일단 이제 오늘 지금 이제 한국의 많은 개발자들이 미국을 향하고 있어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지금 국제적인 이제 코인 행사가 하나 열립니다. 네. 그 행사에 카카오 분들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행사인데 1년에 한 번 해요. 근데 그 행사에서 카카오가 아마 글로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일단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크레이튼의 겨박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약간 지금 두 개는 좀 안 좋은 얘기들인데 네. 세 번째는 좀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라고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클레이튼이 겨박제가 있으나 뭐 이게 당장 뭐 망한다, 뭐 없어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카카오마저도 힘든데 그동안 코인을 투자를 했으나 서비스를 내놓지 않았던 또 다른 대기업 넥슨이 드디어 어제 코인 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넥슨 코인도 뜬다. 예. 이렇게 달아봤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지만 뭐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넣진 않았지만 이틀 전에 음. 카카오도 이제 새로운 코인 서비스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딱 명명을 해서 발표하진 않았는데 음. 컬리버스라고 음. 카카오가 새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음. 이 안에서 이제 코인이 돌아가는 생태계가 있는데 요것도 지금 카카오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그저께 발표를 했고요. 예. 때마침 넥슨도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엄청 유명하죠. 메이플 스토리는. 네, 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한 대표적인 이제 히트 게임인데 이 메이플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코인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메이플 스토리 N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음. 요거 지금 준비 중인 게임인데 네. 이제 글로벌 타깃으로 하는 PC 기반의 게임인데 이 게임이 사실상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의 P2E 게임이랑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2E 그러면 이제 게임하면서 돈 게임하면서 버는 돈을 버는 그런 게임을 이제 의미하죠. 네, 근데 네. 이제 돈을 벌어서 요거를 거래소에서 바꿔서 음. 현금화할 수 있는 건지 음. 아니면 어떤 거래소 상장이 되는 건지 음. 그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코인이 발행하는 음. 건지까지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일단 넥슨이 직접 우리가 NFT와 코인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줄 거야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게 일단 네. 어제의 내용인데요. 이 이용자들이 오롯이 게임 플레이로 아이템을 획득을 하면 이걸 NFT로 바꿀 수 있고요. 이게 또 특이한 게 지금 넥슨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직접 P2E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게임 개발자도 아닌데 네. 위메이드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게임 개발자들이 만들어 오는 곳에서 이제 아이템을 획득해서 돈을 바꾸는 구조인데 네. 넥슨은 아예 직접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게 했어요. 이게 프로젝트 MOD라고 부르던데 네. 아마 이게 올해 하반기 정도에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P2E 게임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고 파는 거라면 네. 넥슨에서 내가 직접 돈이 되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 방식 중에 한 발 더 들어가서 네. 내가 직접 코인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코인으로 개발자도 할 수 아닌데. 있는 게임을 또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마치 그 미국의 로블록스가 맞습니다. 자기 게임 만들 수 있게 네, 맞습니다. 해가지고 히트 친 것처럼 네, 그런 맞습니다. 비슷한 컨셉인 것 같네요. 그런 그 일종의 온전한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주는 음.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음. 단순히 이용자들이 P2E를 즐기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일반 이용자들이 뭐 코딩도 모르고 게임 개발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허들을 낮추는 개발 툴을 뭐 네이버나 또 아주 카카오처럼 쉽게 뭐 네.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게 또 만들겠죠. 네, 이것도 예. 무료라고 합니다. 지금 넥슨이 개발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얘기네요. 네, 또. 그래서 뭐 AWS 같은 굉장히 큰 클라우드 업체랑 제휴를 맺어서 우리 일반 이용자가 직접 집에서 P2E를 만들 수 있는 내가 직접 위메이드가 되는 내가 직접 카카오 게임즈가 되는 그런 방식의 사고 파는 기능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곧 나올 거예요. 아마 예. 빠르면 올해 연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네. 회사죠. 네. 여기도 이제 솔라나랑 손을 네. 잡고 지금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음. 우리 배틀그라운드 하면 총싸움인데 네. 내가 직접 총기를 만들 수도 있고 음. 또는 내가 총기로 적을 굉장히 멋있게 죽였던 그 화면을 만들어서 그것도 내가 뭐 NFT로 만들어 가지고 영상이나 유튜브에 올릴 수 할 있고 수도 있고 뭐. 네, 그런 다양한 어떤 그 예. 재밌는 콘텐츠를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예. 하시네요. 이쪽 게임 업계에서. 다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음. 올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게임사들마다 이런 이슈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코인은 끝나지 않았다. 음. 지금 사실 굉장히 코인 시장이 그 어려운데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용자들에게 와닿는 이게 경제 활동으로 이어져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코인을 내가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대기업이 준비하고 있다. 2017년, 2018년에 코인 냉각기 때는 사실은 그 사기꾼들이 많았잖아요. 뭐 ICO를 하고 뭐 실체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코인을 코인 만들고. 만드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이제 이미 시대가 가버린 그렇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실체를 음. 대기업이 만든다는 겁니다. 실체를 대기업이 만든다는 측면에서 지금 K코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뭐 코인의 겨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코인 빙하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그래도 이런 때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예.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음. 사실은 2017년, 18년 그리고 2020년에 투자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네. 사실 오히려 2019년이랑 2021년에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기간을 버티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바닥에 왔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샀습니다. 네. 뭐 테슬라, 음. 뭐 넥슨 같은 경우는 평단이 뭐 6천만 원이잖아요.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음. 근데 테슬라라든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비트코인 개당 그 매수 평단가가 지금 3천만 원대 중반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있는 나스닥 대형주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가상자산도 지금 가격에서 더 빠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쉽게 가지, 예측할 수는 네, 없겠지만 관점이 나오지만 그런 것도 있다. 뭐 네,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해보시기 드려봅니다.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그냥 짧게 뭐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많이 돌았던 말 중에 존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존버의 시기니까 음, 괜찮은 프로젝트를 잘 옥석을 가려서 네, 존버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이 무슨 어떤 투자를 권유하는 네, 이런 맞습니다.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런 관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참고해서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게 네, 네, 하는 네. 방송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해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